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의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예측치가 1.8빌리언 예측했는데 1.94빌리언이 나왔고 YOY 기준으로 93%가 증가됐다. EPS도 조정된 EPS가 0.35달러 예측했는데 0.41달러 나왔고 커머셜 레버뉴 있죠. 이것이 가장 크게 일단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가 상승에 상업 매출 자체가 764밀리언에서 YOY 기준으로서 149%나 증가됐다. 1.5배가 증가됐다는 이야기 되겠죠. 상당히 좋았고 오퍼레이팅 인감 역시도 1.06빌리언 예측했는데 1.19빌리언에서 모두 다 빗대죠.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모두 수치적으로 다 좋았다. 그 다음 3분기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매출 자체가 2빌리언 정도 예측했는데 이게 하단이 2.16이니까 하단보다도 훨씬 더 지금 에스티메이트가 높죠. 그런 것들. 그 다음 2.164빌리언에서 매출도 지금 이제 빗대를 했고 오퍼레이팅 인컴 마찬가지로 1.14빌리언 예측했는데 1.29에서 1.30. 그러니까 여기 하단이 예측치보다 높으니까 훨씬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2026년도 전체 가이던스를 본다 하더라도 예측치가 매출이 7.69빌리언 예측했는데 8.15에서 8.16 끝단 하단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이제 좋게 나오고 있죠. 예측치보다도 하단이. 그 다음 커머셜 레버뉴 3.4빌리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여기도 YOY 기준에서 134%가 증가된다. 그래서 상업 매출의 개수세 증가된다는 겁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역시도 4.89에서 4.9, 4.46을 예측했는데 훨씬 더 좋게 나왔고 프리캐시플로도 마찬가지죠. 4.27빌리언 예측했는데 4.5에서 4.7까지 나왔다. 끝단보다도 좋게 나왔죠. 모든 담은 지금 다 빗들했다. 가이던스도 다 빗들하면서 실적에만 나분할 데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레버뉴 브레이크다운 한번 보시되 미국의 매출이 1.6빌리언에서 115%가 YOY 기준으로 증가됐고 커머셜이 764밀리언에서 149%가 증가됐다. 가벌먼트가 809밀리언에서 90%가 증가됐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커머셜이 149%나 증가됐고 물론 숫자상에서는 여기가 앞서고 있는데 가벌먼트가 성장률로 보면은 커머셜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루로폴이면 성장하고 수익성 합해서 40이 되는데 155나 되면서 크게 증가되고 있고 총계약 가치 있죠. 이것도 3.4빌리언에서 49%가 YOY 기준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업적인 총계약 가치가 2.1빌리언 153%가 증가되었고 RDB 있죠. 이거는 잔여계약 가치입니다. 이거는 6.2빌리언에서 124%가 증가됐다. 커머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팔란티에 가장 크게 일단 형성되고 있는 것은 커머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쿼터가 가장 일단 지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내에 특별히 상업적인 매출이 많이 그로됐다는 겁니다. 149% YOY 기준으로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또 전체 수익 역시도 한 93%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루로폴이는 155%가 됐고 이러한 성과들을 봤을 때 인공지능 분야 있죠. 이런 데서 아무래도 very optimistic하다. 아무래도 크게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팔란티아 지금 이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 후반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14.94%가 뛰어오르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장 마감하고 어닝스콜 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타임 하이만 돼서 14% 15% 가까이 증가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루로폴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과 수익성 있죠. 요거 자체가 계속해서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 지금 이제 2분기 때 본다면 94%에서 114, 127, 145, 그 다음 155까지 가고 있죠. 계속해서 이것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수익성과 성장성 같이 가기가 이렇게 상당히 좋게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오퍼레이팅 인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2025년도 2분기 때가 269밀리언인데 지금 이제 912밀리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의 한 4배 정도가 뛰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그만큼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진 역시도 지금 OP 마진이 47%나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 그래서 상업적인 그 커스터머 숫자들 있죠. 그거 자체가 9%, 8% 분기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YOY 기준으로 35%가 증가되면서 653까지 가고 있죠. 485에서 1년 동안 이 정도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받침되는 그런 매출의 상승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커스텀을 카운트를 보게 되면은 24%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커머셜로만 본다면 26%로서 한 2%가 더 많죠. 이쪽이 커머셜 쪽이 더 많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20년도 2분기 때는 22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1밀리언이 거의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중에서도 5밀리언 5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것이 98건이었고 그다음에 10밀리언 이상이 되는 것이 73건이었다. 자, 그만큼 일단은 금액도 많으면서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부채 없이 막강하게 지금 이제 9.2빌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캐시하고 캐시 이퀴벌런트가. 그다음에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자, 그것도 지금 모습에서 한 1.2빌리언이 많이 늘어났다. 마진도 64% 늘어났고. 자, 그다음 프리 캐시 플로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57%의 마진인데 63%의 마진에다가 1.2빌리언까지 늘어났다. 그 모두 다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과 이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캐펙스를 빼고도 이게 많이 나겠죠. 캐펙스는 별로 없으니까. 자, 그만큼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쪽쪽 계속 쌓이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US 커머셜 레버뉴 있죠. 그거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이 72.6%라는 겁니다. 뭐 막대 그래프로 본다면 약간 일단 줄어들고 있지만은 성장률로 봤을 때는 그만큼 성장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재 모습에서 커머셜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죠. 가벌먼트라든지 US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연 앞서고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있죠. RPO. 남아있는 수주 계약인데, 자, 그거 자체도 보신다 하더라도 연평균 성장률이 56.5%로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 자,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프리 캐시 플로우의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로 다 정리해 보게 된 매출과 그로스 프로핏이라든지 넷인컴, 이비타, 그 다음에 CFO 있죠.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 활동, 그 다음 프리 캐시 플로우 남아 있는 돈들,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내려오는 게 거의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의 모습이 이렇게 상향이 되고 있다는 주가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되는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다 올라오게 돼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Q&A 시간이 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데이터를 갖다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팔란티의 접근 방식이 왜 다른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 알렉산더 칼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실제로 파트너들과 완전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렇게 덧붙이면서 팔란티를 신념을 가진 이들과 예술가들의 공동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결론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D.A. 데이비슨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팔란티어가 다른 모델을 갖다 연결할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물어봤더니 하나의 모델에 종속되는 문제가 아니면서 대부분의 일단은 고객들은 고객별의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모델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리스크를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넘겨주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사 사업의 상품화에 기여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 모든 걸 알아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본다면은 자, 그런 중요한 비밀들, 자, 그런 것들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 뭐 어쩔 수 없는 리스크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총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이 정부 고객 중에 한 곳을 위해서 클라우드 호스팅을 맡으면서 발생한 비용의 증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3분기 비용이 조금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약간의 비용의 증가가 있는 것이 3분기다. 그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팔란티의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70배수 정도 받고 있죠. 그 70배수 받았던 것이 요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2024년도죠. 2024년도니까 자, 그때를 치게 되게 되면 적어도 한 40불대 있죠. 자, 그때 모습이 현재 모습하고 밸류에이션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많이 쳐줬다는 거죠. 렌트로프리아 이제 오픈AI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많이 축소시키면서 별로 안 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일단은 밸류에이션의 축소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많이 이렇게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또 100배수 넘어가게 되면은 좀 또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밸류에이션을 또 많이 안 주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는 좀 더 많이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44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200일선을 갖다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럼 쌍바닥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 라인대 있죠. 직전 고점 때. 자, 요 라인대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야만 이제부터는
되면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될 건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50불대 있죠. 그 라인대 직전 고점 때 그걸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태의 좀 향방이 좀 발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해서 요 라인대를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다음 앞에 있던 150불대 아니면 160불대를 강하게 돌파한 다음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의 추세는 됐으니까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EPS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2.11 정도 되고 있죠. 2027년도에 EPS 에스티메이트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P/Rati오는 지금 58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보다는. 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줄 수 있는지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모종에서 P/Ratio 일단은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섹터 평균을 볼 필요 없겠고, 5년 평균이 한 127배수인데 한 100배수 정도는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아까 보셨듯이 뭐 100배수 준다면 2.11이니까 거기서 100배수 하면 200불 정도는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알렉스 칼프가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된 프론티어 랩의 기업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들의 가치 평가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대부분과 일자리를 지탱하는 미국 기업들, 국방부의 미래, 그리고 물리적 경제적 삶의 안정과 존엄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시대는 기업 가치 평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역량 강화, 자율성 증진, 그리고 GDP 성장에 관한 거다. 모든 것을 갖다 통달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AI가 단순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로 미국 산업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알렉스 칼프의 확고한 의지가 바로 회사에 성공하는 이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 업계가 오픈 웨이트 모델로 이동한다면 프론티어 연구소들은 그렇죠. 주권적이죠. 만약 프론티어 연구소들이 상품화된다면 그들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그 안에 포함되나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치평가요? 저는 전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구소는 어떨까요? 연구소요?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 소킨가도 얘기했었고 저는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가치평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계시죠. 저는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움직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 국방부, 그리고 우리의 물리적 경제적 삶의 안전성과 진실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전 세계의 모든 기업, 특히 미국의 모든 기업은 그 흐름의 하류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할 전문적인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약간 더 신랄하게 말하자면 왜 우리는 미국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집중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팔란티어에게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93% 성장, 미국에서 115% 성장, 155에서 100의 룰 오브 40, 그리고 앞으로 최소 18개월은 계속될 것 같은 이런 상승세를 보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